우리 자동차 일반에서요. 자동차 정의했고 분류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분류에서 자동차 법규에 관련된 분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고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각각의 표의 내용들 기억나시죠? 경영, 소형, 중형, 대형.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 하셨으리라 믿고. 자, 오늘 이번 시간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 자, 자동차 기본 구조와 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자동차는 크게 둘로 구분이 된다. 뭐하고 뭐를. 우리 자동차 외형을 봤을 때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더라? 차체 혹은 바디라고 얘기했댔죠. 그래서 차체와 바디, 그리고 이 차체와 바디를 드러냈을 때 셰시가 나온다고 했고, 이 셰시만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를 보시면은 크게 이제 둘로 나뉠 수 있다. 둘로 나뉠 때 그 둘은 뭐가 된다? 차체와 셰시가 된다라고 했고요. 차체의 정의,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탈 수 있는 공간을 차체라고 얘기를 한데 있고요. 셰시는 셰시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하다. 우리 이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잘 정리를 하셨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따라오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차체는 다시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는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프레임이라고 해서요. 차체에 굵직굵직한 뼈대가 있습니다. 그 뼈대 위에 올라가는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체를 이제 일체형으로 만드는 타입이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셰시와 붙여가지고. 그래서 경량화를 위해서 일체형으로 요즘 많이 쓴다. 그래서 그 일체형으로 쓰는 것을 모노코크 바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둘로 나눈다라는 간단한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셰시는 셰시만으로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셰시가 범주가 너무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나누자. 그래서 엔진, 덩어리, 사람의 심장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장치,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셰시, 나머지 부분에 작은 범주 셰시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 얘기 할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란 꼴레오스라고 해서 자동차가 하나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 자동차가 마음에 들어서 홈페이지 들어가 자동차를 볼 거다. 보는데 보니까 이제 크기와 재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 있는 내용을 내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해하기 위해서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전장이 뭔지, 전폭이 뭔지, 전고가 뭔지 이거 벌써 얘기를 했었습니다. 언제? 우리 자동차 분류할 때 승용형 자동차의 크기에 외형의 크기에 따라서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앞과 뒤의 길이를 우리 전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폭, 뭐 앞에서 봤을 때 폭, 전폭, 그 다음 높이를 전고라고 한다. 벌써 얘기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맞물린 내용 일부 포함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이제 중량과 관련된 이야기도 간단하게 할 건데 이제 이것도 일부 다 표현이 됐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표현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간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차, 중량, 차가 빈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상태를 공차라고 얘기하는지 그 정의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적차 상태, 짐을 다 실은 거잖아요. 그 인원이 다 타고 짐을 다 실었을 때, 이렇게 차량 총 중량, 이것도 우리 화물 이야기할 때 했던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정의를 내리고 넘어가자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링을 기준으로 자동차에 스프링이 들어간다고 했고 이 스프링을 현가장치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을 기준으로 스프링 위의 질량과 스프링 아래 질량을 또 나누어서 표현하기도 한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볍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공학 좀 들어가잖아요. 공학. 그죠? 공학 부분에서 조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모든 걸 다 커버해서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제 처음 들어오는 부분이고 여기서 제가 표현할 때 뒤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을 끌어다가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짜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만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서 완벽하게 이해하겠다면 지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충 이런 개념의 공식만 외워라 하면 그 공식을 외워놨다가 뒤에 내용 이해하고 나서 다시 보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럼 그때 영상을 돌려가지고 한 번 더 보게 되면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꼭 정리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성능 곡선, 뭐 전지거리, 주행 정확 이 중에서 시험에 잘 출제되는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한 시간에 잘 안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 나누어 가지고
요 내용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우리 정리하는 개념으로 이제 OX 문제, 단원 평가 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 벌써 뭐 자동차 일반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재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자동차의 기본 구조와 재원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구조는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다? 자체와 셰시로 나눌 수 있다. 자체를 영어로 표현했을 때 body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 자체가 사람이나 화물을 싣는 부분을 차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제 프레임이 있습니다. 큰 화물차에 이제 뼈대같이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위에 얹어서 설계를 하는 게 body on frame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체와 프레임을 따로 분리할 수 있는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체 구조 모노코크 바디라고 해서 차체와 프레임이 이제 일체로 되어 있어가 이걸 따로 분리하는 형식이 아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경량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이거는 셰시 파트 들어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터이니 가볍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터치하는 식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차체 보디 드러냈을 때 이제 요 아래쪽이 이제 메인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 셰시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셰시에서 이제 엔진, 전기 드러내고 그 나머지 부분 또 동력전달자치부터 해서 셰시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엔진도 어떻게 보면은 셰시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배우게 된다. 그 이야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셰시 파트에서 우리 오리엔테이션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동력전달장치, 현가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 포함이 된다? 셰시에 포함이 된다. 이런 큰 범주의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와 관련된 이야기인 겁니다. 재원을 봤을 때, 야, 자동차 전장이 얼마다 하면 전장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장이 뭐다? 자동차 제일 앞에서 제일 끝까지 길이를 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전장에는 부속물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부속물을 포함해서 뭐 미등 이런 것들 있으면 미등까지 다 포함을 해서 어떻게 제일 앞에서 제일 뒤에 거리가 정해진다. 그래서 전체의 길이 장차 전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폭은 전폭은 말 그대로예요. 전체 폭입니다. 전폭입니다. 전체 폭인데 이 라인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사이드 미러라고 표현하죠. 사이드 미러는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드 미러를 뺀 나머지 폭을 뭐라고 한다? 전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용어에 대해서 크게 어려울지 않을 겁니다. 전장, 전폭. 그다음에 전고예요. 전체 높이입니다. 그래서 전고는 마찬가지 뭐 정면에서 보든 측면에서 보든 전체 높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바닥에서 제일 위에까지, 자동차 제일 위에까지를 뭐라고 한다? 전고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 허용 하중에서 자동차 공기압을 최대로 놓고 어떻게 전고를 측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안테나가 나오는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안테나를 넣었을 때 최대한 낮춰가지고 높이를 측정을 한다. 이렇게 뭐 참고 내용으로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장, 전폭, 전고 관련돼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축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축거. 앞바퀴 2개, 수중차 기준으로 뒷바퀴 2개, 바퀴와 바퀴 사이에 축이 들어가잖아요. 그 개념인 겁니다. 가운데 축이 있을 겁니다. 앞차축이죠. 그리고 뒤에도 차축이 있을 겁니다. 축하고 축 사이 거리를 뭐라고 한다? 축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거를 영어로 휠 베이스라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축거를 휠 베이스라고도 표현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정도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축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화물차들 있잖아요. 화물차를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축이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된다? 앞에서 요 중간 타이어까지는 제1축거, 뭐 여기 제2축거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자, 이거는 좀 잘 봐두셔야 합니다. 뭐 윤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충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게 어디 부분의 거리를 얘기한다고 대충 감이 잡혀요. 왜? 전장, 전체 길이, 전체 폭, 전체 높이, 축 사이 거리 다 표현이 돼. 근데 뭐야? 윤거는 바퀴 윤자를 우리가 흔하게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윤거 혹은 또 뒤에 나올 건데 윤중 이런 용어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윤자 들어간 거. 그래서 윤거는 뭘 얘기하느냐? 방금 설명드렸지만 바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거는 뭘 나타내느냐? 자, 접지가 되었을 때 접지된 타이어의 중심이죠. 좌측의 중심과 우측의 중심, 타이어 중심, 중심에서 중심 사이 거리를 뭐라고 한다?
윤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거는 좀 정확하게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화물차는 봉윤이라고 표현합니다. 봉윤. 화물을 위에 많이 싣기 때문에 타이어를 어떻게 양쪽에 한쪽에 두 개씩 총 4개를 설치하는 이런 방식을 봉윤 타이어라고 하는데 이 봉윤 타이어에서는 어떻게 윤거를 정할 거냐?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어의 두 개의 중앙. 그래서 요 사이를 뭐라고 한다? 윤거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